취업과 동시에 시작한 연금이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년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40대인 제가 지금 당장 55세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일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연금 계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퇴직연금인 IRP,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에서 갈아탄 연금저축펀드, 마지막으로 DB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 계좌를 연금 개시할 때 은퇴 후에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쌓인 연금 자산을 보면 IRP 계좌에선 1350만 원을, 연저펀 3개 통장에서 9600만 원, 마지막으로 퇴직금으로 약 7천만 원을 모았는데요. 총 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을 돌이켜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투자해온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연금을 받을 때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단순히 적립된 금액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일정한 금액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금을 받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 바로 연차 계산 방식인데요. 이때 연차는 연금을 개시한 나이가 아니라 기준 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1년 차가, 56세에는 2년 차, 57세에는 3년 차가 됩니다. 그렇다면 57세에 연금을 처음 개시하면 몇 년 차로 계산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1년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준 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차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제 연금 공식을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연금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55세라면 연저펀에선 연간 960만 원을, 매월 96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연간 162만 원, 월 1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연간 840만 원을, 월 70만 원을 받게 되네요. 연금을 모두 합하게 되면 연 2154만 원을, 매월 약 180만 원의 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받는 180만 원 연금은 미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입니다. 연금, 저는 얼마나 앞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대부분의 자산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3년 전에 투자한 중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수적으로 연 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200만 원 돌파, 저는 확실한데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은 조금 있겠지만 5년 내에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는 250만 원 돌파가 저는 목표입니다. 연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세금입니다. 연저펀과 IRP와 합산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연간 1,600만 원 받는다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초과한 금액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1,6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연금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연금 수령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1,500만 원 한도에 퇴직연금도 포함되는지입니다. 퇴직연금은 연저펀의 1,500만 원과 별도로 계산되는데요. 그리고 세금 또한 별도의 퇴직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금융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퇴직 IRP 계좌와 개인 IRP 계좌를 필수로 나눠서 두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퇴직금과 개인 IRP 두 개 계좌에서 각각 나눠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하나씩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증권사에서는 IRP가 추가로 개설되지 않으니까요.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IRP 계좌를 두 개로 나눠야 하는 이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꼭 시청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뿐 아니라 퇴직연금 IRP와 세액공제 IRP를 나눠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해야 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수령 전략을 제대로 세우려면 IRP 계좌는 분리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연금을 개시하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입니다. 정답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ETF 매도,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는 추가적인 투자, 즉 돈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내가 연금을 일단 개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의 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최근 절세계좌 안에서 개정된 배당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24년도까지만 해도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은 미국에서 한번 내고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25년부터는 이제 국세청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우리가 3.3%에서 5.5%까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기재부의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피해를 받는 ETF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만의 솔루션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까지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수익을 찾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되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를 먼저 하나 만들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에서도 수익금을 인출할 때도 기타소득세 16.5%만 적용되지 건보료나 종합금융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연금계좌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IS 계좌는 3년 만기 이후의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죠. 이때 최대 300만원까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금 계좌를 세액 공제를 받은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눠둔 경우라면 세액 공제를 받는 300만원은 세액 공제 받는 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비세액 공제 계좌로 나누어 이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불필요한 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때는 증권사에 전화 한 통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니까요.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저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멀게만 느껴졌던 40대를 지나 어느덧 50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우아한 짠테크TV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